박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곽수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가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안보 문제 같습니다. 북핵 사태는 아마 이번 달 18일부터 일주일간 개최되는 중국 공산당 대회 이후에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를 마치 대비하듯 미국은 나름대로 군사작전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데 한국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두 번째는 경제 문제 같습니다. 주식시장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죠. 주식시장이 좋은 것은 경제가 좋기 때문이다. 동의하실 분 몇 분입니까? 한국 경제가 과연 2050년, 앞으로 20년 뒤에, 30년 뒤에 21세기 반을 지날 때 어떻게 세계가 변해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말 한마디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세 번째는 사회 문제, 가치의 문제, 의식의 문제 같습니다. 정치 자체가 적폐라는 것을 모르는 모양입니다. 정치하는 분들은. 국민을 떼어놓고서 국민하면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됩니까? 하지만 사회는 이미 세대 간 갈등, 고령화의 깊은 터널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화해와 통합보다는 분열과 시기, 혼란과 무질서의 시대로 들어가는 건 아닌가요? 21세기 중국과 미국이 경쟁하듯 달려가고 있는데 대체 그 사이에 낀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현자도 찾을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세월호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참 오래 가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박근혜 정부가 청와대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 보고 일정을 조작했다. 오늘 임종석 비서실장이 직접 브리핑을 한 모양인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영장 연장 문제를 앞두고 터져나온 그런 이야기일까요? 무엇일까요? 4.16 세월호 참사 국민조사위원회 박영대 상임연구위원 잠시 후 연결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국민의당 이현주 원내 수석 부대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지금 한미 FTA 재협상을 밀어붙이고 있고 중국은 한중 통합 수합 연장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사면 초과 같은 모양인데요. 이 문제를 비롯해서 국감 현안에 대한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찬주 육군대장 갑질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박지만 씨와의 육군 동기란 육사 동기죠. 군 검찰이 박찬주 대장 갑질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문제와 관련이 없던 뇌물 및 부정청탁죄로만 기소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3부에 군검찰 출신인 최강욱 변호사와 함께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4부에서는 경제는 여기가 전문이지 시간입니다. 경향신문 경제부의 박병률 기자와 함께 한중통화 수합 만료를 주제로 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앞서서도 세월호 문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상황 보고 일지를 갖다가 청와대 박근혜 정부 당시에 조작을 했다 이런 내용을 오늘 임종석 비서실장이 발표를 한 모양입니다. 어떤 문제인지 어떤 내용인지 또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4.16 세월호 참사 국민조사위원회 박영대 상임연구원과 이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이제 시각이 오전 9시 30분인데 보고서가 10월 23일 날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지난 시간에는 오전 10시로 변경되었다. 이게 마치 조작되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명백한 이제 조작을 한 것입니다. 예. 왜 조작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9시 30분에 최초 보고인데 그 10시로 이제 바꾼 건데요. 네. 이제 10시라는 시간대의 세월호의 상황은 사실 네. 자연이 거의 다 물에 잠기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급속하게 침몰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0시에는 이제 더 이상 소위 이제 구조의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간 시간대인 거죠. 네. 그래서 그때 본인이 그때 파악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네. 손쓸 도리가 없었다라고 만든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네. 9시 30분에 세월호의 대선 명령이 내려갔다면 전원 구조가 가능했습니다. 네. 40분에도 가능했고 45분에 그 재판에 제출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9시 45분에 대선 명령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네. 6분 17초면 전원 탈출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원 탈출이 가능한 시간대에는 몰랐고 네. 뒤늦게 알았다라고 이제 만든 겁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왜냐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분들 하는 말씀들 이야기들은 이런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9시 30분에 보고를 받았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에서
탈출하라 이런 명령이 나왔어야 되냐 이런 거죠. 네. 대통령의 그 능력이라든지 지위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이 문제는 늘 이야기받던 그 내용이거든요. 네.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시점을 30분 늦춘 거는 본인도 스스로 도덕적으로 이 문제는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느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 이제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어떤 잘못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네.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걸 선택을 한 거거든요. 사실 범죄자가 되기보다는 네. 무능한 사람이 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그런 방향을 한 건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이제 뭐 이야기는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당장 근데 9시 30분에 대통령이 인지를 했다면 예. 참모들과 논의를 해서 빠르게 결정이 내려가도록 만들 수는 있죠. 그 네. 행위는 해서야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봤던 질문의 의도는 사실은 그 뒤쪽 부분 먼저 말씀해 주신 부분이었는데 네. 제가 좀 질문을 어렵게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국가 위기 관리 기본 지침 또 법적인 절차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빨간 볼펜으로 줄 긋고 수정한 이런 흔적들이 나왔다 이런 내용들인데 네. 이거는 또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2014년 네. 7월 초에 예. 국회 세월호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하고 그 7월 초에 기관 보고를 받았는데요. 예. 그때 이제 청와대 기관 보고 받는 때를 이제 그때를 보면은 그러니까 김기춘 실장이나 뭐 등등 청와대 이제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은 네. 우리가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예. 정말 그냥 그 얘기만 계속 혹시라도 우리가 컨트롤 타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는 아니다. 라는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법 규정상 그런 문구가 없다 하더라도 이 강력한 대통령의 힘을 갖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책임을 통감한다, 모든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데 네. 규정에도 있거든요. 국가안보실이 컨트롤 타워라는 거는 규정에도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들은 계속해서 이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고만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사후적으로 이제 만든 거죠. 네. 만드는 과정이 이제 불법적이었던 거고요. 세상에 그 누가 이런 세월호의 그 뭐라 그럴까요? 침몰 당시에 이게 이렇게 큰 사고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사실은. 그런데 네. 이런 재난이 정말 상상하기조차도 싫은 형태의 재난 사태로 결론이 나게 된 여러 가지 이유를 찾다 보면 결국 그게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든 아니든 경찰청이든 해양경찰청이든 아니면 목포 항만청이든 어딘지 간에 책임은 결국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될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한 번은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뭐라 그럴까요? 10월 달에 내용도 바뀌고 시간도 바뀌고 하는 이런 내용 누가 지시를 했거나 주도한 사람이 있었으니까 이게 바뀌어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발적으로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오늘 이제 밝혀진 사안 자체는 당연히 네. 대통령이 지시를 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무기는 뭐 있었음을 뭐 명백하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이제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궁극적인 이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가는 하나의 이제 계기가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청와대가 진상규명을 위해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뭐 여러 번 했었던 거 아닙니까? 사실은 국회에서도 했었고. 근데 이번에는 무엇을 밝혀야 될 진실이라고 보십니까? 세월호 참사가 생각보다 참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 시간도 많이 흘렀지만 네. 사실 밝혀진 것이 거의 없다. 그게 사실입니다. 예. 일단 오늘 나온 이야기와 관련해서 제가 그럼 한 가지 더 좀 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예. 오늘 나온 이야기가 10시 보고가 아니라 9시 30분에 최초 보고되었음이 밝혀졌다라고 이야기되기보다 네. 박근혜 정부가 조작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라고 이야기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예. 이 9시 30분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어떤 큰 그림의 일부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2014년 4월 16일 당시 청와대 그리고 국가정보원 그리고 대한민국 안전행정부는 세월호 참사 최초 인지를 9시 19분에 YTN 속보를 보고 알았다고 합니다. 네. 사실 그 세월호에 있는 학생이 최초로 119에 신고한 게 8시 52분이고요. 네. 해경이 8시 54분에 목포 해경이 인지를 합니다. 네. 소방 119는 안전행정부 소속 산하기관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모든 그리고 한 해 조 단위의 예산을 쓰는 대한민국 정보기관도 TV 보고 알고 예.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가 취합되는 청와대도 텔레비 보고 TV 보고 사고를 인지했다는 것이 지금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건 참 이 자체가 납득하기 힘든 겁니다. 국방부도 9시 3분에 인지를 하고요. 네. 해경본청도 9시에 인지를 하고요. 막 예. 이런 그리고 아예 뭐 119는 8시 52에 인지를 하고 이제 이랬는데 전부 그 시점을 YTN 보도 시점으로 맞췄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된 9시 30분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청와대가 TV 보고 9시 19분에 인지를 하고 그다음에 네. 해경에 약간 확인하고 해가지고 보낸 시간대에 맞춰져 있는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9시 30분을 팩트로 확정하기보다는 예. 조작이 명백해졌으니 예. 왜 조작했고 무엇을 조작했는지 진상규명이 되어야 한다라고 나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예. 조작이 명백해졌으니라고 결론을 내리신 거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우리 박영대 상임연구원께서 보시는 하나의 관점이라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10시를 9시 30분으로 조작한 거는 오늘 밝혀진 거잖아요. 예, 그거는 뭐 네네. 조작된 네네. 거는 나온 네네. 거지만, 네. 네네네. 나머지 거는 이제 하나의 거기서 추론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7시간 행적은 지금까지 이제 의혹으로 남아있고, 아직까지도 이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내용이 마치 판도라 상자 안에 갇혀있는, 봉인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길게는 한 30분 동안 공개되지 못한다 그래요. 맞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이걸 진상을 알 수가 없겠는데요. 그죠? 7시간 동안 도대체 뭘 하셨는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일찍부터 지금 오늘 이제 또 분명히 나와서 다행인데요. 네. 이 소위 7시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이제 최초 보고받았다는 10시부터 그다음에 중대본 방문하는 5시 15분 오후. 예. 그 사이 7시간을 말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7시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버리면 10시에 최초 보고받았다는 걸 그냥 인정하는 게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실제 그게 아닌 게 오늘 밝혀졌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세월호 참사에서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세월호 참사에서 중요한 건 그전 소위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시간대에 왜 구조를 안 했는가에 있습니다. 그게 진상규명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네. 여기서 좀 한 가지 예를 하나 들면은 그러시죠. 우리가 불이 화재가 났는데 119 소방관이 이제 출동을 해서 현장에 갔는데 예. 그때 물을 한 방울도 안 쐈다면 물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무능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요? 글쎄 말입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뭔가 이상한 일인 거잖아요. 네. 무능을 뛰어넘는. 해경도 세월호 참사에서 있어서 해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현장에 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세월호 안에 진입하지도 않았고 단 한 번도 세월호하고 교신도 하지 않고 그냥 오직 선원들만 구조를 하고 그러면 그 누구도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바로 이제 그 부분인데 구조 헬기가 가도 헬기를 뒤로 물렸고 그다음에 많은 선박들이 가서 구조를 하려고 그랬어도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못하게 방해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이런 내용들도 저도 뭐 뉴스를 통해서 제가 들었는데 그런 사실들이 왜 진실인지 또 거짓이면 왜 그런 거짓이 나오는지에 대한 진실 규명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세월호 이게 이제 특조위 구성 문제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부정적이죠. 네네, 어떻게 기대 좀 하십니까? 일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올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는 분명히 이기 특조위 일단 지금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되고요. 패스트트랙으로 일단 이제 11월 20일경이 되면 이제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이 됩니다. 상정 행위가 없더라도 일단 이제 그때 또 근데 약간 이제 지금 문구 후정이 좀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상정이 될 예정인데요. 근데 이제 근데 뭐 많이들 이야기하는 수사권 기소권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기 특별법의 경우는 이제 경찰 수사권이 들어갔고 기소권은 빠져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특검을 할 수 있게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제 이런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좀 한 가지 또 좀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그 5.18 재단에서 이제 국회에 5.18 관련 특별법 만들 때 이제 형사처벌을 양심 선언을 하거나 진실을 고백하면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거나 보상금을 주는 방안까지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좀 간단히 해 주시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
5.18은 1980년 37년이 지난 일인데 여전히 좀 진상규명이 안 돼서.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막 그 가해자에게 보상금까지 주겠다는 말까지 나오겠습니다. 네. 나오겠습니까? 예. 한국 사회에서 진상규명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기구나 전문가에게 맡겨져 있기보다는 네.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네. 예. 많은 국민들이 아직까지도 2014년 4월 16일 8시부터 그 시간대에 일어났던 시시각각의 변경사항을 잊지 않고 있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바이인드 네. 상임연구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16 세월호 참사 국민조사위원회 박양대 상임연구원이었습니다. 2부로 오겠습니다.